자, 여러분들 교재 287페이지 보면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부분이 나옵니다. 자,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이 조사 확인,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조사해서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런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은 왜 하느냐부터 보세요. 왜 하느냐? 이건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조사 확인의 이유. 첫 번째는 확인 설명하기 위해서죠. 자, 확인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조사 확인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확인 설명하고 나면 또 뭐예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죠. 이때도 이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것이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사 확인을 철저하게 했다면 뭐가 되겠어요? 자, 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조건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의 방법을 자, 일단 개괄적으로 보게 되죠. 자, 조사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크게 공부상 조사 확인과 그다음에 또 현장 조사 확인 이렇게 했어요. 공부상 조사 확인, 그 다음에 현장 조사 확인. 자, 일단 여러분들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분에서 공부상 조사 확인과 현장 조사 확인 이렇게 갈라지는데, 자, 근데 여기에는 없지만 저는 교재 여기다는 이렇게 안 써놓지만 여러분 다른 교재 같은 데 보면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의뢰인을 통한 확인 방법을, 또 하나 다른 교재 같은 데서는 좀 집어넣겠습니다. 근데 저는 의뢰인을 통한 확인 방법을 안 써놔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죠.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법 한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의뢰인을 통한 확인 방법이 규정되어 있어요. 개업공개사는 매도, 임대 등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했습니다. 자료 받았어요? 이거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확인 설명서에는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서로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보죠. 의뢰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 상태 어떻냐? 그럼 여러분들이 매도 의뢰인을 칩시다. 임대 의뢰인을 칩시다. 좋은 건 잘 얘기하겠죠? 문제는 나쁜 것을 보죠. 나쁜 것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하죠. 물론 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 아주 안 좋은 것 같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개업공개사가 그 말을 믿고 의뢰인에게 일단 중개를 해줬습니다. 근데 의뢰인이 이것 때문에 하면 손해가 났다라고 칩시다. 그럴 때 이제 이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개업공개사는 나는 매도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했고 매도 의뢰인이 정확하게 설명한 거대로 나는 설명한 거니까 나는 책임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때 그러면 누구한테 하느냐? 저 매도 의뢰인 가라. 난 책임 없으니까 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법정에서 받아들여지는 거죠. 자, 일단 여러분들 확인 설명서 서식에서 보면 이렇게 고지한 사항을 설명해 준다라고 서명합니다. 매도인거 매수인거 당사자 이렇게 해서 개업공개 서명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책임 추궁을 개업공개에서 다시 책임 추궁을 하는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의뢰인이 만약에 매수 의뢰인이 확인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자, 매도 의뢰인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해가지고 잘못했을 때 일단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개업공개사 당연히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손해배상 해주고 나서 그 구상권을 매도인에게 다시 청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 의뢰인이 매도 의뢰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가 있지 못하다는 거죠. 누가 중개줬으니까 개업공개 중개줬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의뢰인을 통한 확인에 대해서는 일단 개업공개사가 의뢰인 믿지 말라. 물론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어쩔 수 없지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가서 도배 상태도 확인해 보고요.
벽면 상태 같은 건 또 확인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확인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일단 두 가지만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공보상 조사 확인 부분을 보면, 자, 일단 가장 먼저 토지대장, 그 다음에 또 건축물 대장 있죠? 건축물 대장 있어요. 이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있죠? 지적도 임야들을 통해서 뭘 확인한다?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소재지, 면적, 지목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죠. 자, 그래서 사실관계는 대장 갖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습니다. 이 등기사항 증명서부터 권리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권리관계를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하게 된다. 그러면 이때 자, 권리관계와 사실관계와 두 가지 관계를 한번 보면, 대장에 있는 사항이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에 어디 있죠? 표제부 있죠. 등기부 표제부 보면 뭐가 있냐면 소재지, 면적, 지목이 나옵니다. 자, 등기부에 있는 이런 사실관계와 그 다음에 대장에 있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그럼 뭐가 우선일까요? 사실관계, 이건 공시법에서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사실관계는 대장이 우선이다. 그러면 또 있죠. 등기사항 증명서 소유자사항 있죠. 등기사항 증명서의 소유자사항은 누가 하는 거죠? 소유자사항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자, 등기부에 갑구에 있는 거죠.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 거죠? 등기부에 갑구에 있는 거고, 자, 대장에도 소유자사항이 있죠. 소유자사항이 대장과 등기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와 관련된다? 권리관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우선이 된다? 이때는 등기부가 우선이 된다. 자, 다시 한번. 자, 사실관계가 등기부와 대장이 다르다면, 사실관계가 등기부와 대장이 다르다면 이때는 뭐가 우선이고요? 대장이 우선이고,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대장이 다르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등기부가 우선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적도, 그 다음에 또 임야도를 통해서 뭘 확인하죠? 일단 경계를 확인하죠. 자, 일단은 그러나 지적도를 통해서 경계를 확인하지만 현실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확인해 줘야 돼요. 물론 경계가 도면사 경계가 일단 우선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일단 경계를 확인을 하고 현실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공법상 제한사항을 확인하죠. 공법상 제한사항은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법상 제한이란 뭘 얘기한다?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에 대해서 일단은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공부상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한다? 뭐란다? 이제 현장 조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자, 현장 조사를 통해서 현장 확인은요, 주목적이 뭐예요? 일단 현장 확인의 주목적은 공부상 나타나지 않은 사항들을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건데, 그런데 이때 현장 조사에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공부상 확인한 것을 다시 재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부상 확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자, 대표적으로 지목. 지목은 뭘 갖고 확인하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갖고 확인하죠. 물론 지적도 임야도 지목이 있지만, 그러면서 실제 이용 상태를 확인해줘야 돼요. 요즘 집 뭐 시골 같은 데 가면 뭐 지목이 제각각입니다. 대장사에는 전으로 되는데요. 실제로는 답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장사에 답으로 되어 있는데 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자, 대장사에 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도 나무 심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제 이용 상태가 각각 제각각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부분을 확인을 하라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 용도, 실제 이용 상태. 이거는
실제 용도 확인합니다. 지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장이 있는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르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특히 시골 같은 데는 아예 뭐 다른 것이 다양한 것이 돼가지고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의 용도는 일단은 건축물 대장에 있습니다. 공부상 확인한 건축물 대장 확인하죠. 그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용도가 일치해 주어지면 돼요. 만약에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용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불법 용도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불법 용도 변경되면 그 이제 이행조치, 강제 이행금도 물리고요. 그 다음에 또 원위치 아니라 복구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건축물의 용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대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 확인해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경계. 자, 경계 관련된 부분은 뭘 통해서 확인하죠? 지적도 임의를 통해서 경계 확인하죠. 자, 지적도 임의를 통해서 경계를 확인하는데 여기에서 뭘 또 확인한다? 실제 경계를 확인한다. 실제. 물론 조금 이따 다시 보겠지만 도면사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르다면 뭐가 우선해야 된다? 실제 경계가 우선이, 실제 경계가 아니라 도면사의 경계가 우선이 되는 거죠. 자, 물론 실제 경계가 우선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도면사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르다면 도면사의 경계가 우선이 된다.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 경계가 어떻게 되고 진짜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상 확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미공시 사항들을 확인합니다. 미공시 권리 관계를 확인해요. 자, 미공시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데 이때 미공시 권리 관계는 가장 대표적인 뭐예요? 자, 법정 지상권, 그 다음에 또 법정 저당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치권이 있었죠. 유치권 이런 것도 있죠.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유치권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임차권 이런 것들도 확인해 줘야 돼요. 자, 법정 지상권의 법정 지상권, 유치권은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 것이고요. 임차권 같은 거 보죠. 자, 임차권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자 이제 그 임대차에 관련된 부분이죠. 임차권 혹은 임대차. 주택을 임대차 할 때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해 줍니다. 주택 임대차 중개해 줄 때 기존 주택에 그때 어떻게 된다? 기존 주택에 거기 들어가 있는 임차인 수와 자,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방법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거기 기존 주택의 임차인 수와 보증금액, 여기 임차인 몇 명 있고요. 보증금 어디 각각 얼마고, 그 다음에 또 월세 얼마 정도 준다. 계약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앞에 들어와 있는 임차인에 대한 현황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확인을 해서 조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공시 중요 시설과 그다음에 물건 확인하는 거죠. 미공시 중요 시설 물건 뭐 있겠어요? 자, 일단은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정원수 조각물이었죠. 자, 무허가 건축물 그 다음에 정원수 조각물 이런 것들이 미공시 중요시설 물건에 해당된다. 특히 왜 건물 같은 데 보면 옆에 법적 창고 간단해졌거나 옥탑에 뭐 옥탑방 같은 거 만들어졌거나 이런 것들 다. 그럼 이게 위반 건축물 여부까지 또 일단 확인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원수 조각물 이런 것들도 미공시 중요 물건으로서 시설물로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 자, 이게 중개대상물 조사확인의 개괄적인 사항이에요. 자, 그럼 중개대상물 조사확인의 개괄적 사항을 일단 간단하게 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공보상 확인하는 부분에서 보면 여러분들 288페이지를 보시면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공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죠. 자, 가족관계 등록부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해 봐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증명서가 있죠. 부동산 종합증명서 같은 경우는 일단은 18가지의 종류에 대한 부분을 한꺼번에 묶어서 종합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견등기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이런 후견과 관련된 부분. 자, 여러분 성년 후견, 한정 후견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결격서에 보냈었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랬죠? 특정 후견 같은 경우는 뭐냐면 특정 목적만을, 특정한 일만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후견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운동선수인데 운동선수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만 후견해 주는 것이 특정 후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후견 등기를 두어서 직무를 맡도록 하고 있는데 바로 후견 등기부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있었죠? 자,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이 두 사람들, 뭐 특정 후견인 부분도 있지만, 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체크할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이, 이제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이 여러분들 이제 눈여겨봤었던 뭡니까? 결격서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들이죠? 자, 그럼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한다? 확인하려면 뭘 확인합니다? 후견 등기부를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현장 확인을 통한 재확인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지금까지는 총론을 본 거예요. 강론을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291페이지에 보면 중개대상물의 기본적 사항 조사 확인 있습니다. 자, 보죠. 소재지 지번, 토지, 건물, 자, 지목, 뭘 갖고 확인하죠? 대장 갖고 기본적으로 확인하죠. 자, 대장 갖고 확인하는데, 자, 지번, 단위까지 당연히 포함되어 줘야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 갖고 확인하죠? 건물 번호까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 줘야지면 되죠. 자,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지목. 자, 지목은 일단 28가지의 지목이 있죠. 그 지목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일단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통해서 아니면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한 뒤에 실제 이용 상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일단 해줘야지만 되고요. 자, 면적은 대장을 통해서 면적을 확인하게 되는데, 자, 이 면적은 일단, 자, 실제 면적과 이런 경우 있죠. 자, 실제 면적과 대장상의 면적이 어떻게 한다? 다르다. 이런 경우는, 자, 실제 면적과 대장상의 면적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뭘 따라야 되겠어요? 당연히 실제 면적을 일단은 따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계와는 좀 달라요. 경계는 실제 경계와 대장사의 경계가 다르다면 대장사의 경계가 도면상의 경우가 우선이죠. 그러나 면적과 관련된 부분 당연히 대장사의 면적이 있고 실제 면적이 있는데 실제 면적이 다르다면 이거 다르다면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해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환지 예정지 같은 경우는 환지 예정지 증명을 통해서 면적을 확인하는데 일단 환지 예정지 같은 종전 토지가 기본적으로 거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면적의 단위는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일단은 제곱미터로 표시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교재에 그 293페이지 보면 면적의 단위에서 제곱미터 평 환산하는 거 하고 있는데, 자, 지금은 반드시 제곱미터로 사용을 해 주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도량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이 도량형이 참
우리나라에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걸 표준해가지고 저는 이거를 표준해가지고 하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부분이 의문 듣긴 들어요. 반드시 평자 쓰지 말고 제곱미터를 써라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강의하면서도 늘 질문 받는 게, 아니 저기 방송 같은 데 다 지금 평사 많이 쓰는데요 그래요. 실제로 이거를 어느 법에서 지금 현재 금지하고 있냐면 계량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이 평자를 못 써. 그러니까 제가 요것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정육점 같은 데 가면 몇 근 이거 못 써요. 지금 현재 이 법에 의해서 금은방에 가죠. 금 한 돈 못 씁니다. 근데 원래 법적으로 한 돈 못 쓰게 됐어요. 그람으로 써야 됐습니다. 금 같은 경우도. 그런데 한번 가보세요. 자, 금 한 돈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금 몇 그램 얼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아직도 이게 법으로서는 시행되고 있지만 뿌리 깊게 나타나서 쉽게 실효성은 없어요. 그러나 알고는 넘어가줘야 돼. 실제로 단속해가지고 만약에 계약서에 몇 평 이런 게 썼다 그러면 자, 이 법에 의해서 100만 원여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자, 실무상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알아는 두시고 넘어가시고, 자, 반드시 뭘 써라? 제곱미터를 써라. 자, 그러면 이제 건축물의 용도, 그죠? 건축물의 용도 구조, 용도 대장을 통해서 확인하죠.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실제 용도가 어떤지 확인하고, 구조, 대장이 있어요. 대장이 있긴 있는데 다시 한번 구조가 바뀌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건축연도. 건축연도 같은 경우는 주로 사용 승인일자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자, 건축연도는 뭘 기준으로 한다? 사용 승인일자를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으로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경계는 뭘 가지고 한다? 자, 여기에 굳이 필기할 필요 없어. 여기에 이미 한 필기가 되어 있네요. 자, 경계는 뭘 가지고 한다? 지적도나 이면을 통해서 경계를 확인을 하겠죠. 자, 지적도 면을 통해서 경계를 확인하는데 실제 경계를 뭘 통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반드시 해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실제 경계와 대장상의 경계 다르다. 도면상의 경계 다르다 그러면 뭐가 우선이 된다? 이때는 도면상의 경계가 우선이 되는 거죠. 자, 염대 교재 295페이지에 보면 판례가 있죠. 자, 경계 기준하는 법은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의 일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일단 이런 등록으로 특정되고 이 토지의 소유권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해서 확정된다라고 됐어요. 무조건 일단 기본적으로 도면상이 우선인 거예요. 그럼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자, 이제 현실 경계가 기준이 되는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라고 한다면 현실 경계예요. 그렇지 않다면 도면상의 경계죠. 자, 그래서 공부상 경계와 실제 경계 결치할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자, 분할층이 잘못해서 사실상 경계와 다르게 표시됐다 하더라도 매매 당사자가 이런 경우 있어요. 지적 공부에 의해서 소유권을 확정된 토지에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했다면 이때는 현실 경계가 거래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런 도면상 경계가 옆에 있는 부분과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단 이렇게 해서요. 경계는 실제 경계와 도면상의 경계가 다를 때는 도면상의 경계가 우선이지만 측량을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서 자, 분할 경계 측량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근데 그거 말고 측량할 때 뭔가 기술적 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경계와 도면상 경계가 다르다면 이때는 실제 경계가 거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기준 잡아서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경계를 확인했는데 이게 도면상 경우가 다르죠. 그래도 일단 여러분들이 도면상 경우가 우선해야 된다. 그리고 자, 하나 더, 개업 공인중개사의 측량 의무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이에요. 개업 공개사는 중개대상을 조사 확인할 때 측량 의무가 없습니다. 자, 개업 공개사 조사 확인할 때
측량할 의무가 없다. 다만 경계가 불분명하면 너네들끼리 뭐 하거라? 측량해봐라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상, 자, 등기상 증명서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데, 자, 등기상 증명서는 뭐와 뭘로 나오죠? 갑구란과 을구란으로 나눠지죠. 자,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구란, 을구란 나눠지는데, 일단 표제부에 있는 사실관계 있습니다. 표제부에 있는 사실관계가 있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때 이 사실관계와 대장의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대장을 따르고, 그 다음에 또 갑구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을구란에는 뭐를요?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 계산이 되죠. 자, 바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면서 진정한 권리자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자,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을 해서 진정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게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 다시 등기필증 소유 여부라든가 국세지방세 납부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누구와 계약 체결? 실제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해 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처분 능력 확인하라. 자, 처분 능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인데 이거는 이런 민법에서 어느 정도 배웠을 거예요. 자,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다면 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가 없다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뭘 확인해 줘야 돼요? 동의 여부를 확인한 거예요. 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부모 둘 다죠. 자, 그럼 부모 둘 다의 동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후견인의 한정 후견인이죠. 동의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동의권이 없습니다. 언제든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누구와 후견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지 실질적으로 피성년 후견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죠. 자, 법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원청의 결의를 통해서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에다가 이런 대표권의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자, 어떤 법인, 특정 법인 같은 경우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법인 같은 경우는 초중고등학교 학교 같은 경우는 누구의 허가? 자, 학교 재산을 처분할 때 시도교육감의 허가, 즉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일단 확인해 봐야 되고. 자, 대리권 보죠. 법정대리, 임의대리가 있는데 특히 법정대리 부분, 자, 임의대리 부분. 부부간의 재산. 자, 이게 참 예전에 시험 문제 잘 나왔는데요. 자, 부부간의 재산에서 매매할 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위임 여부를 어떻게 확인해야죠. 근데 부부간의 재산에서 임대차가 있습니다. 임대차,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임 여부를 확인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있어서는 매매나 임대차나 모두 뭘 확인하라? 위임 여부를 확인하라. 자, 그럼 공동소유. 자, 공유, 합유, 그 다음에 총유 있었죠? 민법에서 다 배웠던 공유, 공유 지분 있죠? 합유, 합유 지분 있죠? 그 다음 총유 있죠? 자, 공유, 요거 거꾸로 해서 공유 지분,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공유 지분은, 요거는 어떻게 돼요? 단독 처분이 가능하죠. 요거는 단독 처분이 가능한데, 공유물과 합유물, 합유지분, 이거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총유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사원청의 결의라든가 종중문중 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에 대한 제한. 자, 갑구란에 가등기라든가 가처분등기라든가 가압류등기라든가 압류등기라든가 했다면 상당히 위험성이 높죠. 그래서 이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부 을구란 분석하는데, 자, 을구란 같은 경우는 뭐가 있겠어요?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상 있죠? 자,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상으로서,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이런 것들 있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뭐 간단히 설명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 몇 번 나왔던 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근저당권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뭐만 확인하면 된다? 채권, 채권만을 확인하면 된다. 등기부상에. 실제 피담보 채무까지는 확인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자, 이제 6가지 시험 문제 잘 나왔습니다. 개업공개사가 근저당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뭐만 확인하면 된다? 채권, 채권만을 확인하면 되고, 실제 피담보 채무액은 확인할 의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만약에 실제 피담보 채무액을 확인을 했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하라? 정확해진다. 그거를 그릇되게 잘못 확인해가지고 만약에 의뢰인이 피해를 봤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판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1억까지가 등기부상의 권리관계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미공식 등기부상에 없는 권리관계를 볼 텐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